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젠슨항의 립서비스와 라피더스 이나노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젠슨항이 일본에서 라피더스를 축혀 세우는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이나노는 TSMC, 삼성, 인텔 정도나 비벼보는 최선단 노드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 IBM의 힘을 빌어서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고, 젠슨항은 마치 자신의 GPU를 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라피더스에도 맡길 수 있다는 식의 덕담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젠슨항은 엔비디아를 여러 빅테크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빅테크 반열에 올린 출중한 CEO이지만 덕담 분야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중국을 때려잡고 있는 미국 정부에 반해서 숱한 중국 버전용 GPU를 잇따라 내놓았고, 미국의 노골적인 대중 견제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욕망을 자극해서 중국을 반도체 분야에서 더 도약시킬 것이란 말을 수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젠슨항입니다. 이 젠슨항은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하웨이에 대해서도, 심지어 AMD, 인텔에 대해서도 거의 하지 않은 찬사를 한 바 있는데요. 바로 하웨이가 AI 분야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의 성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천상 젠슨항이 비즈니스맨이란 얘긴데요.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젠슨항의 라피더스와 관련한 발언도 의례적인 수사를 걷어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라피더스는 기업 간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구심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라피더스는 파운드리란 외연을 덮어 쓰고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기업은 키옥시아, 도요타, NTT, 소프트뱅크 등이 출자한 다양한 기업의 결사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 칩 제조 부활을 명분으로 자율주행, AI 등에 쓰일 이나노 칩을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IBM으로부터 이나노 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게 바로 라피더스입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의 칩 전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지금 일본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칩이라고 해봐야 고작 40나노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TSMC가 구마모토 현에 제1공장 구마모토 현에 팹을 만들어서 2027년부터 12나노 칩도 제작하게 됩니다. 12나노부터 28나노 전장 칩이 대부분이겠죠. 일본 도요타 등이 쓰게 되는 그런 칩을 2027년부터 가장 최선단 노드는 12나노 칩인데요. 이걸 만들게 됩니다. TSMC는 나중에는 구마모토에 2공장을 만들어서 6나노 칩을 만들고, 더 나가서 3공장도 건설해서 3나노 칩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 3나노 칩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이 술술 잘 풀렸을 때 할 수 있는 계획이고, 일본 업체가 아니라 TSMC의 공장이라는 점에서, TSMC의 팹이라는 점에서 일본 자체 칩 제조 기술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대목은 TSMC의 구마모토 팹 자체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일본과 무관한 팹은 아니라는 정도에서 위안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현재 자체 기술력으로 40나노 칩을 만들 뿐이고, 오는 2027년 TSMC의 구마모토 1공장 팹이 가동돼도 최선단 노드는 12나노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 기술력은 선두와는 비교할 계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젠슨항의 발언을 통해서 일본 라피더스의 동향을 주목해 보는 이유는 칩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물밀 경쟁이 치열하고, 지정학적 위기와 그리고 이나노 양산 기술의 기술 구현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서 라피더스의 존재감도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과 2027년 이후에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의 영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 칩 사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고작 40나노입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일본 르네사스가 만드는 칩입니다. 그런데 이런 40나노를 만드는 일본이 곧바로 이 2나노로 수직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TSMC의 창업자 장중모가 과거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중모는 미국이나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서 옛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대만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만과 한국이
이 반도체에서 기세를 더 키우고 있고 미국 규제로 더디긴 하겠지만 중국까지 성장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반도체의 부활은 향후 20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장중모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서를 달긴 달았는데요. 바로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양안 관계가 흔들리고 만약 대만과 중국 간에 파국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 대만과의 밀착 그리고 미국과의 스크럼으로 단숨에 반도체 핵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이 TSMC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미국도 이런 일본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TSMC 투자 그리고 메모리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일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나노 개발을 위한 미국 업체 IBM과 라피더스 협업 이런 움직임은 모두 미국과 밀접한 기업, 미국 기업과의 협업과 변화들인데요. 미국의 암묵적인 OK 사인 없이는 일본 자체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일본의 전략도 현실적입니다. 라피더스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나 TSMC와 차별화된 사업 모델 구축을 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라피더스를 통해서 이나노 칩을 2027년에 만드는 게 가능한지도 사실은 의문부호가 달릴 만한 상황이지만 만약 이게 가능하더라도 삼성과 TSMC는 내년에 2025년부터 이나노 칩을 내놓을 계획이죠. 기술력 차이가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라피더스 입장에서는 신생기업이고 더구나 기업 간 결사체인 라피더스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온 삼성 TSMC와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작은 문제도 큰 것이죠. 라피더스가 이나노 칩을 양산하기까지 들게 되는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라피더스는 싱글 웨이퍼 방식의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는 일반적으로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파운드리 생산 단가와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싱글 웨이퍼 방식, 라피더스가 도입한다는 싱글 웨이퍼 방식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소량의 반도체를 빠르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피더스가 이 싱글 웨이퍼 전략으로 가는 이유는 삼성 TSMC와 정명승부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결국 틈새 시장을 공략해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나노 공정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는 것이죠. 라피더스의 다품종 소량 생산 전략이 수요 측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 경쟁력과 양산 속도에서 처질 수밖에 없는 라피더스로서는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서 싱글 웨이퍼식 제조를 고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젠슨학의 발언을 복귀해보면 굳이 일본 내 판매 제품의 일부 물량에 대해서 자신의 GPU를 일부러 라피더스에 맡기려는 일종의 전략적 배려가 없는 이상 GPU 최고 기업 엔비디아가 라피더스의 물량을 맡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다만 어찌됐든 일본은 대만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키옥시아, 르네사스, 도쿄 일렉트론, 롬, 소니 등 여전히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즐비하지만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부족하고 생산 효율에서도 대만, 한국 업체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칩을 만들어줄 파운드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차 산업의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일본이 칩 제조 부활을 선언한 것이죠. 그렇기에 대만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만도 인메모리 컴퓨팅, 양자 기술, 화물 반도체, 나아가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개발 측면에서도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팹리스도 호황이기 때문에 부품으로 유명한 일본이 눈독을 들일 만한 상황입니다. 과거 미국의 목리로 반도체에서 어려움에 빠졌던 일본이 이제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다시 칩 산업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의 상황은 이런 관점에서 잘 살펴볼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